사과나 바나나, 감이나 포도처럼 우리가 늘 즐겨 먹는 과일들. 언제부턴가 밥보다 과일이 더 속 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간식 삼아 식사 대용으로.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별다른 걱정 없이 자주 드시곤 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일만 먹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오르지? 왜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을까? 의외로 과일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과일 속 당분이나 소화 성분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좋다고 믿고 먹었던 과일이 혈당을 올리고 위장을 자극하거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며 약물 복용 중인 분들에겐 뜻밖의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술보다 위험한 과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달콤한 과일일수록 당지수가 높고 먹는 양도 많아지기 쉬워 몸 안에서는 당 흡수 속도가 빠른 술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멀리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과일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과일을 골라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둘째,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 4가지. 이 2가지를 중심으로 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난 매일 이 과일 먹는데 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는 왜 60세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일까요? 포도는 작고 먹기 쉬우며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특히 씨가 없는 포도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는 이유로 더 자주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가 60세 이후 건강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백지당 당분 함량이 약 15g에 달하는데 이는 바나나보다도 더 높습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는 식이섬유가 적고 포만감도 약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렵고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몸속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을 자극하는데 이는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아주 부담이 되는 작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식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포도의 당분은 정제 설탕 못지않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포도를 술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과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당분이 혈액에 빠르게 퍼지면 체내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는 고혈압, 지방간, 대사증후군 같은 노년기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포도의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지만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는 이보다 당분의 해로움이 더 큽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나 공복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은 매일 포도를 먹는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시더라도 포도는 소량으로 제한하고 먹는 시간도 식후가 아닌 식사 사이 공복에 먹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의 포도를 먹더라도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 식후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감 소화기관이 약한 어르신께는 더 위험한 과일입니다. 가을철 대표 과일인 감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밥 대신 감 하나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떫은 감을 말려 곶감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감은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닌 성분입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은 위장 활동을 방해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감을 빈속에 먹게 되면 위 안에서 타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위석이라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위석은 심하면 소화불량, 복통은 물론이고 병원 치료까지 필요할 정도로 위장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는 변비 유발입니다. 감은 의외로 식이섬유가 적고 수분도 그리 많지 않아 대장 운동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곶감처럼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먹게 되면 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배변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 변비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감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감에 포함된 성분이 혈압약이나 철분 보충제와 상호작용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은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 철분제를 복용하신다면 감 섭취는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떫은 감이나 덜 익은 감은 떫은 맛뿐만 아니라 소화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덜 익은 감일수록 타닌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을 드실 땐 반드시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은 물론 비타민 C나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지만 60세 이후엔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약물 복용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은 가급적 소량, 식사 직후가 아닌 간식 시간에 물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박 시원하지만 당지수는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여름철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달고 시원하고 물처럼 흡수되니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수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박의 가장 큰 특징은 당지수 GI가 높다는 점입니다. 당지수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수박은 70에서 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하얀 빵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박은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수분 함량이 높아 배부름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이 먹어도 속이 꽉 찼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분은 몸속에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상승시키게 됩니다. 식후에 수박을 먹게 되면 몸은 이미 소화 중인데 혈당까지 추가로 올라가면서 췌장과 인슐린 분비 기능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수박에는 비타민 E나 항산화 성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효과는 젊은 층에게 해당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 기능과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박의 당 흡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박을 냉장 보관했다가 바로 꺼내 먹는 경우 위장이 차가운 자극을 받아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갈증을 참기 어렵더라도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수박은 하루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다면 식후 2시간쯤 지난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공복이나 바로 식후는 피하시고 양도 조금 덜 드시는 것이 몸을 위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이 있는 반면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항산화 작용,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같은 기능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과일들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과일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소화기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든든한 아군 같은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루 한두 조각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과일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블루베리. 노후의 눈과 뇌를 지켜주는 작은 영웅입니다. 작고 진한 보랏빛을 띠는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분들께 블루베리는 아주 든든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정도씩만 꾸준히 섭취해도 기억력 감퇴 예방과 치매 위험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도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속도 부담스럽지 않아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께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하루 20알에서 30알 정도의 소량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이기.
당분이 적은 플레인 요거트나 귀리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셋째,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생 블루베리를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셔도 항산화 효과는 유지됩니다. 다만 설탕 시럽에 절인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블루베리 주스나 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된 형태는 당분이 매우 높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원재료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아도 시력 보호, 기억력 유지, 혈관 건강까지 두루 챙겨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키위 위와 장을 동시에 살리는 과일입니다. 부드러운 녹색 속살의 상큼한 맛을 가진 키위는 보기보다 훨씬 기능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키위는 약처럼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와 소화효소 액티니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에서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고 장에서 부드럽게 배출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딘 분들은 하루 한 개의 키위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도 합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께도 유익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도 높아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잦은 감기나 피부 트러블이 걱정되신다면 키위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위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공복보다는 식사 30분에서 1시간 후가 좋습니다. 소화효소가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더 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질감이 부담스럽다면 얇게 깎아내도 괜찮습니다. 셋째, 녹색 키위와 노란 키위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녹색 키위는 식이섬유와 소화효소가 많아 장 건강에 좋고 노란 키위는 당도가 높아 혈당을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가 있다면 녹색 키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소화용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위와 장이 편안해지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토마토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붉은 보약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분류상 채소에 속하지만 우리가 주로 생으로 먹는다는 점에서 과일처럼 먹는 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심혈관 건강과 혈압 관리가 중요한 시기엔 토마토가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서 심장 건강은 물론이고 전립선, 유방, 폐 같은 주요 장기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당지수가 낮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칼륨, 엽산, 비타민 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토마토는 혈압 조절에 있어 자연이 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거나 구워 먹거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먹으면 리코펜이 체내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둘째,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산도가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셋째, 시판 토마토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토마토를 갈아서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추천 섭취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이며 하루 한 끼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점심에 드시면 부담 없이 하루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작고 흔한 식재료지만 그 효능은 약에 비할 만큼 뛰어납니다. 심장이 약해졌다고 느끼실 때 식탁 위에 토마토 1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사과. 매일 한 개로 건강을 다지는 과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조언입니다. 사과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혈당 조절, 장 건강, 심장 보호까지 두루 갖춘 매우 균형 잡힌 과일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입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변비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데 탁월합니다. 즉, 당뇨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께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어 60세 이후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사과는 배불리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과일입니다. 달지만 당지 수지아이는 낮고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간식으로 먹어도 혈당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껍질의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집중돼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소금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드시면 됩니다. 둘째, 식전에 먹는 것보다 식사 직후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공복에 먹을 경우 위산과 반응에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속이 편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과즙이나 사과잼은 피해야 합니다. 가공된 형태는 당분이 높아지고 식이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사과는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쉬우면서도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갖춘 아주 실속 있는 과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 매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지만 60세 이후엔 그 선물도 내 몸에 맞게 가려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술보다 위험하다고도 불리는 포도, 감, 수박처럼 의외로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먼저 소개해드렸고, 그에 이어 눈, 장, 심장, 혈관까지 든든히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들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먹으라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도나 감도 소량이면 괜찮을 수 있고 사과나 토마토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몸의 상태와 현재의 건강 수준에 따라 과일 하나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 중 나 이거 매일 먹는데 싶은 게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드시는 양과 시간,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시면 좋은 과일 습관이 있습니다. 과일은 공복보다는 식후, 가공된 형태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하루 한두 조각만 색깔을 다양하게.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과일은 약보다 훨씬 든든한 건강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피해야 할 과일은 포도, 감, 수박, 챙겨야 할 과일은 블루베리, 키위, 토마토, 사과. 이 7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건강한 과일 섭취 습관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